종양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는데 좋은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단일 물질에서, 단일 식물체에서 이렇게 많은 기능성을 가질 수 있을까? 매우 놀랐고, 이러한 단일 물질이 다 기능성을 가진 실험 재료, 실험 원료를 만났다는 것은 매우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신 연구소에서 메이신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바이오메이신 기술연구소 연구개발 1팀장을 맡고 있는 강성희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잔디 센티패드 그라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센티패드 그라스는 영어로 진해를 뜻하는 센티패드라는 단어와 잔디를 뜻하는 그라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진해가 마치 땅 위를 기어가듯이 이 센티패드 그라스라는 잔디는 성장을 할 때 땅 위를 낮게 기며 좌우로 뻗어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성장 방식 때문에 진해 잔디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티패드 그라스는 벽과식물로 다년생 난지형 잔디입니다. 주 분포지는 중국, 인도차이나 반도, 미국, 남동부,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등과 같이 따뜻하고 온난한 지역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우에는 남부 내륙 지역과 제주도 해안가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센티패드 그라스는 1996년도에 국내에 자연적으로 기화한 식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국립생태원, 산림청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1996년도에 자연적으로 기화했다 하여 기화식물, 기화종으로 기보고 등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잔디 같은 경우는 조금 발음하기 어려운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레무클로아 오피로디즈라는 좀 발음하기 어려운 학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말로는 조금은 어색하지만 외대 새치기 아제비라는 좀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티패드 그라스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조선잔디, 금잔디와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티패드 그라스는 기후 적응성이 뛰어나고 물과 비료를 적게 주어도 잘 성장하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고 관리가 조금 쉬운 조경용 식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센티패드 그라스라는 잔디는 우리나라의 국산 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주 원산지에서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좀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센티패드 그라스는 병해충에도 저항성이 높고 잡초에도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원에 이 잔디를 많이 조경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잔디 같은 경우는 토양 내의 뿌리를 깊게 형성을 하기 때문에 토양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토양이 유착되거나 유실되는 지역에 이 잔디가 조경용으로 심어져 있다고 하면은 토양의 유착이나 유실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잎의 두께, 잎의 길이, 그리고 잎의 넓이 등이 일반 잔디보다는 조금 넓고 조금 길고 조금 두꺼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조경용으로 이런 잔디가 심어져 있다고 하면은 도심의 열섬 현상 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티패드 그라스가 일상생활에 적용된 부분을 찾아보면은 사실 국내에선 여러분들이 이 센티패드 그라스라는 잔디를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부 내륙 지역이나 그다음에 제주도 해안가에 분포를 하고 있다지만은 형태학적인 차이가 일반 잔디와 일반인들이 구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포지인 미국을 예를 들면은 조경용 잔디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정보 차원에서는 운동용 잔디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잔디 자체가 포복의 형태로 좌우로 넓게 뻗쳐서 자라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복경이라고 하는 특이한 생장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잔디에서 나오는 이 포복경이 그물 형태로 땅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면은 축구 선수들이 이 잔디 위에서 축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축구에 있는 저희가 스파이크, 징이라고 하죠. 이런 징들이 아마 이런 포복경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경 조성용, 조경용 잔디로서는 활용 가치가 매우 높지만은 스포츠용 잔디로는 조금은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 잔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밤나무 유충이라는 이 잔디를 파먹고 자라나는 벌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벌레가
잔디가 주식이기 때문에 잔디를 깎아 먹으면서 갉아 먹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센티패드 그라스를 갉아 먹으면은 이 밤나무 유충이라는 벌레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과학자들이 왜 그런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의 정병엽 박사님 연구팀에서 이러한 관찰을 하셨고, 그래서 추후에 계속된 연구를 현재까지도 수행 중에 계십니다.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 보면은 약 200평 규모의 연구용 재배 농지가 있고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도 이 재배 농지에서 계속해서 연구용 샘플을 재배하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센티패드 그라스와 일반 잔디를 구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육안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잔디는 본 줄기를 가지고 있고, 이 센티패드 그라스는 땅 위를 포복의 형태로 기어가면서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땅 위를 기어가는 줄기를 저희는 포복경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포복경에서 나오는 잎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반 잔디와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잔디의 경우에는 이 포복경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직각보다는 조금 작은 각도, 대각선의 방향으로 2차 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센티패드 그라스라는 잔디는 이 포복경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의 형태로 잎의 깃과 2차 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 위에 성장하고 있는 잔디를 구별을 하실 때 이 포복경을 우선 찾으시고, 그 다음에 잎이 포복경에서 직각의 형태로 나오는지 아니면은 포복경의 진행 방향과 동일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잎이 발생을 하는지를 구분을 하시면은 센티패드 그라스를 좀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 센티패드 그라스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물질 때문입니다. 이름은 메이신이라고 합니다. 이 메이신이라는 물질은 플라보노이드계의 천연 화합물로서 플라본이라는 화학적 백본을 가지고 있고요. 이 플라본의 구조에 당이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메이신이 왜 특별한 힘을 가지냐면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근거에 따르면 워낙 다양한 생리 활성, 기능성, 유효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센티패드 그라스에서 이 메이신을 추출, 분리, 정제를 하기 전까지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식물체 중에서 오로지 옥수수 수염에만 이 메이신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2009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센티패드 그라스에 메이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였고, 단독물질로 추출, 분리, 정제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식물체 중에서 옥수수 수염과 센티패드 그라스 이 두 가지 식물체에만 메이신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센티패드 그라스라는 잔디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잔디라는 거는 들판에 있는 잡초 혹은 풀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센티패드 그라스 관련된 연구를 2018년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직접 씨앗의 형태에서부터 이 잔디까지 키워보면서 우선 제가 느낀 감정은, 첫 번째는 사계절을 잔디에서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색의 변화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인 잔디의 경우에는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잔디를 제가 직접 사계절 내내 관찰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식물체와 마찬가지로 겨울 시즌에는 수명기에 들어가면서 노란색의 빛을 띠게 됩니다. 따뜻한 기온이 되는 봄 시즌이 되면은 약간 연녹색의 색을 띠게 되고, 여름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진한 청록색의 형태를 띠게 되고, 이제 가을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보라색으로 이 잔디밭이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찰했던 이 잔디는 우리나라 기후 사계절을 모두 담을 수 있었던 식물체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잔디의 기준은 우선 연구용으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현재 센티패드 그라스와 같이 좋은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좋은 기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마 좋은 잔디라고 저는 기준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경용 잔디 측면에서 좋은 잔디의 기준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우선 관리 포인트가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잡초도 좀 덜 자랐으면 좋겠고요. 미관상 좀 좋고, 색에 대해서도 좀 뚜렷한 색감, 앞서 말씀드렸던 도심의 열섬 현상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잔디로서 능력을 갖춘다면은 그게 좋은 잔디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센티패드 그라스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된 시즌이 20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 센티패드 그라스라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천연물질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센티패드 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능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입사를 했을 때 그 이전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많은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물질에서, 단일 식물체에서 이렇게 많은 기능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사실 제 주 전공이 방사선 생물학 종양학 쪽인데요. 그래서 제가 종양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는데 좋은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 식물체에서 좋은 효과, 좋은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랐고, 앞으로도 연구해야 되는 분야와 질환 모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는 사실 이러한 단일 물질이 다 기능성을 가진 실험 재료, 실험 원료를 만났다는 것은 매우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센티패드 그라스가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화장품 원료, 그 다음에 식품 원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제약 바이오의 주된 원료로서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질환 모델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좋은 치료 후보 물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센티패드 그라스라는 잔디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잔디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힘을 가진 물질, 주키가 되는 물질, 메이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한 힘을 가지는 메이신이라는 물질이 궁금하시다면 2화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